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전국의 약국 체인으로 직접 보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감염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 때문에 LA 통합교육군의 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 미숙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백신 접종 예약이 재개돼 이른바 백신 대란으로 인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늘어난 재택근무와 낮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밀레니얼 바이어들이 고가의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올해 3분기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남부 국경에서 격리된 부모와 자녀를 재결합시키는 데 초점을 둔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트럼프표 이민 정책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 자료로 전초전을 치렀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서 미국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공개한 장관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연방수사국 요원 2명이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게임스탑 사태에 정치권이 본격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과열에 대한 우려가 경감된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전국의 약국 체인으로 직접 보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책임자인 제프 지엔츠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각종 약을 구입하고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 매일 지역 약국을 찾고 있다며 로컬 약국 체인이야말로 모든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백신을 보급하는 데 이상적인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로컬 약국 체인으로 백신을 직접 보급하기 시작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전국의 6,500개 약국 체인에 총 100만 개 접종분이 보급되며 이후 보급망과 백신 접종분을 늘릴 계획입니다. 행정부는 또 이와 함께 주 정부로 보급되는 백신 할달량을 추가로 5%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LA 지역 코로나 감염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 때문에 LA 통합교육군의 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대면 수업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들의 즉각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교사들의 백신 접종만으로는 바이러스가 퍼진 지역사회 내에서 교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슈퍼바이저위원회 힐다 솔리스 의장과 뷰트너 교육감은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 백신 접종분 보급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다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1-22 학기에 연장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 미숙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주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만일 주지사 리콜 안건이 투표에 붙여지면 뉴섬 주지사를 축출하는 데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 45%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1월 나파밸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로비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점,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이 뉴섬 주지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초 교사, 헬스케어 종사자, 식료품, 농업과 같은 필수 업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을 바꿔 접종 계획을 연령순 접종으로 변경함으로써 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우선 백신 접종의 기회를 박탈한 점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마크 디카밀로 소장은 뉴섬 주지사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과반수 유권자들이 코로나 안전수칙이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으며 비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1일 기준으로 공화당에서 자금을 댄 다양한 소환위원회에서는 가주민 130만 명이 뉴섬 주지사 소환을 위해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국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서명은 41만 명에 불과해 차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남아공발 변이가 확산하면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만약 변이가 지배적이 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동료들의 경험상 원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이전의 감염이 재감염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재감염 확률이 아주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공 변이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면역 효과가 사실상 거의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러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부족에다 관련 행정의 난맥상이 겹치면서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 자체가 중단됐던 LA 카운티에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이 재개돼 이른바 백신 대란으로 인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31일 카운티 백신 접종 예약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이 다시 재개됐다며 1일부터 7일까지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웹사이트 이외에도 7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예약 콜센터도 운영됩니다. 또 카본 헬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계 및 관련 직종 종사자와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총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LA 카운티 보건국 측은 LA시와 LA 카운티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카본 헬스에서 자동으로 2차 접종 예약이 된 후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약국, 클리닉, 헬스센터 등에서는 1차 접종을 한 주민들의 경우는 따로 1차 접종을 했던 장소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 2차 접종 예약을 해야 한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LA 지역에서 다시 시작됐지만 백신 공급 물량이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순조롭게 예약과 접종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당국은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LA 카운티 주민의 7.9%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분량의 총 79.8%의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주까지 총 99만 1,375회분의 백신을 받아 이 중 79만 902회분의 접종이 완료됐다며 LA 카운티는 미국 내 다른 어떤 대도시나 카운티 지역에 비해 접종 분량과 비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타운 인근 헐리우드 차병원에도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지난 4월 동안 천여 명의 시민들이 헐리우드 차병원 접종 사이트를 찾아 접종을 받았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의 백신 접종 사이트가 개설된 첫날에는 헐리우드 영화배우인 83세 안소니 호킴스가 찾아 백신을 접종받고 트위터에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이번 주에는 목요일 하루만 백신 사이트가 운영되지만 추후에는 백신 공급 수량에 따라 주 사흘에서 5일로 운영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13지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2차 스몰 비즈니스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미치 오페럴 13지구 LA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큰 위기에 직면한 13지구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긴급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를 조성했습니다. 오페럴 시의원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그 누구보다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업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페럴 시의원은 100만 달러의 자체 기금을 할당해 지난 7월 긴급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를 조성했는데 과거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됐던 자금입니다. LA시 경제개발국도 해당 그랜트 운영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의 경우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이번 2차 지원금은 범위가 확대돼 연간 매출이 500달러 이하인 기업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업체들 중 무작위로 선정해 각 5,000달러씩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가 헐리우드,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웨스트레이크 등 13지구에 설립돼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지원금에 신청했으나 연간 매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은 자동으로 2차 지원금 지원에 참여되고 해당 기업에는 이메일을 통해 별도의 연락이 가게 됩니다.
밀레니얼 바이어들이 고가의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늘어난 재택근무와 낮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밀레니얼 바이어들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전미부동산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지난 한 해 주택 구입에 나선 바이어 중에 3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퍼스트홈 장만까지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밀레니얼 세대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작과 동시에 주택시장으로 크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스트홈으로 콘도 등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 점점 큰 집으로 늘려가던 과거 세대 바이어들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퍼스트홈으로 고가의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부동산업계는 전했습니다. 과거의 밀레니얼들이 좋은 동네에 깨끗한 콘도를 선호하던 성향과는 딴판입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계속적인 그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많은 밀레니얼들 30대 40대 층의 주택 매매가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일 경우는 그 안에 스퀘어핏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택구매를 할 경우는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 방해를 받지 않지만 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비슷하잖아요. 많은 대여를 받기 때문에 콘도는 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인기가 시들합니다. 밀레니얼들한테는요. 현재. LA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핫한 지역은 다운타운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패사디나, 글렌데일, 벌뱅크 등인데 최근 들어서는 터홈가와 실버레이크 쪽으로도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LA 및 LA 인근 지역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오퍼를 놓으면은 40 오퍼가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같으면은 학교 같은 거를 따졌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LA랑 가까운 지역 이게 할 것 없이 50부터 100만 불 정도, 100만 불 좀 넘는 정도까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스팅 가격보다 보통 20에서 25%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집이나 오래된 집을 가리지 않고 오퍼가 몰리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들은 오래된 집을 구입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개조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몰기지 이자율이 3% 미만으로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치솟은 아파트 렌트비를 내는 대신 주택을 장만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직 직장 종사율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까다로워진 몰기지 융자 심사 속에서도 순조롭게 융자 승인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예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비데. 비데 하나 사면 하나 1불로 장만하세요. 최신 리모컨 비데 699불 하나 사면
같은 기능에 649불 비대가 1불, 일시불 구입해도 렌트를 해도 월 19불 할부를 해도 두 번째 비대를 1불에 드립니다. 풀 스테인리스 노즐로 위생도 업, 세정, 건조, 마사지, 어린이 기능까지 월 19불로 비대 2대를 장만하세요. 다이아나리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213-200-3647.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독 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 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 안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고맙다. 우리 한인 옆에 있어줘서. 서울 메디칼 그룹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초고속 리퍼 빠른 치료 서울 메디칼 그룹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시니어들 화이팅이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 함께여서 고맙고 든든한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389-007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한국 최고 맛집 정성이 동해 막국수 LA 직영점과 함께하는 홈파티. 감칠맛이 폭발하는 막국수에 쫀득한 감자전과 메밀전, 푸짐한 닭갈비에 고구마 떡, 우동사리를 넣고 소주 한잔 캬. 오늘은 동해 막국수에서 투고해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자고. 계절 별미 감자 옹심이와 닭칼국수, 닭튀김도 별미라니까. 웨스턴 일가와 베버리 사이 정성이의 동해 막국수 투고와 딜리버리 환영합니다. 323-465-1521 323-465-1521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구간별로 정체 구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19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오늘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구간 플래처 드라이브 구간부터 로스펠리스 블루버드 구간도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 20마일대로 소행 중입니다. 또 소토 스트릿과 칠가 스트릿 구간 17마일에서 18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오늘 생게브리엘 블루버드 구간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팽로드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으로 605번 사우스 방향 현재 2개 차선 쪽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에비뉴 구간부터 오늘 로즈힐스 로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산타이니타 에비뉴 구간부터 15마일대로 정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트러스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9마일에서 19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베일 에비뉴 구간부터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 14마일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혹시 에비뉴 구간부터 레이크우드 블루버드까지 6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또 이용 구간 센트럴 에비뉴 구간부터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도 11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사우스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2차선 쪽에 금속 덩어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405번과 교차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차선 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엔젤리스 크리스트 하이웨이 구간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3차선 쪽에 3차선과 4차선 쪽에 걸쳐 사다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베벌리 블루버드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91번 웨스트 방향 405번과 교차 지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에서도 4시 후반대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남부 국경에서 격리된 부모와 자녀를 결합시키는 데 초점을 둔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트럼프표 이민 정책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구성은 영주권 자격 제한 규정을 손보고 이민의 원인을 해결하라는 내용 등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불법 이민자 부모나 보호자와 격리된 모든 미성년 자녀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태스크포스 구성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모, 자녀 격리 무관용 조치를 도덕적 실패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국경에서의 트럼프 정부 정책은 혼란과 잔인함을 이야기했다며 그 정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고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망명자에게 불이익을 줬고 서반구 전체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져 아직 만나지 못한 수백 명의 이민 자녀를 상봉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족 생이별을 추후 차단할 방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태스크포스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가 이끕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29일 서명될 계획이었지만 마요르카스 지명자 상원 인준이 늦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마요르카스는 이날 인준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민자들이 푸드 스탬프 등 사회적 안전망 같은 공공 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제한한 트럼프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을 해결하라는 명령에도 서명합니다. 이 규정은 이민자에 대한 소득 검사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중미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립니다. 백악관은 국경 상황은 지난 4년에 걸친 해악 탓에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에 맞춰 조정하는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잔류 정책에 따라 6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냈고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국경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놓고 벌어진 재판의 취소를 전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정책 변경이 가능한데 굳이 보수 일변도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이슬람 국가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남부 국경 장벽 건설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한 국가 비상사태 조치를 끝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해 액수를 줄이려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워낙 액수 차이가 커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협상은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현지 시간 1일 경기 부양안 조정을 놓고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 면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립니다. Thanks for coming down. I'm anxious for it to talk. Until I come back in the Senate, which I like the best. 전날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0조 원 규모의 부양안이 과도하다며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면담 요구를 받아들인 바이든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났지만 예상대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It was a very good exchange of views. I wouldn't say that we came together on a package tonight. No one expected that in a 2-hour meeting. 공화당 측은 협상은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들의 우려와 아이디어에 대해 듣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언제나 부양안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민 대다수에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퇴치에 4천억 달러를 쓰는 부양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은 현금 지급 범위가 너무 넓고 재정 적자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부양안에 대한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경우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타이밍이 중요한 부양안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양쪽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 자료로 전초전을 치렀습니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을 통한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이 특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선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오늘 상원에 제출한 80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조작 주장을 통해 지지자들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등 의회 난입 사태에 특별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장전된 대포처럼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이들은 또 탄핵이나 헌법 조항에 1월의 예외란 없고 대통령은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답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에서 진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 출마 금지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14쪽짜리 서면을 제출하면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 전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대선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자 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괴적 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서 미국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공개한 장관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부티지지 지명자는 오늘 상원 표결에서 86대 13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부티지지는 트위터에 영광이고 겸허해진다, 일할 준비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티지지는 인디애나주 소도시 사우스밴드 시장 시절인 2015년 지역신문 칼럼을 통해 커밍아웃했고 2018년 교사인 체스턴 글래즈먼과 결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티지지가 당내 경선 레이스에서 자신을 지지하며 하차하자 내각 기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으며 대선에서 승리한 뒤 교통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 지명자도 이날 56대 43의 표결로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에 처음으로 이민자 출신 장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쿠바에서 태어난 마요르카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미국으로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워싱턴 DC의 의사당 난입 사태 때 시위 참가자 1명을 살해한 의회 경찰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시위 참가자 사살 사건을 검토한 워싱턴 DC 경찰이 총을 쏜 의회 경찰 소속 경관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관은 지난달 6일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발표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의사당 내 로비 주변을 지키는 경찰의 저지를 뚫었고 선두에 섰던 공군 출신 애슐리 베빗은 깨진 유리창을 넘어 로비 안으로 진입하다가 총탄에 맞았습니다. 베빗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관을 기소할 경우 이 경관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을 쏜 경관은 당시 의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 안보라인 상원 인준을 위한 막바지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핵 비확산을 위해서도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각종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는 물론 핵 억제력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 동맹국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부터 제한적인 핵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내놓은 언급들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해선 확장 억제란 개념도 사용했습니다. That extended deterrent has a nuclear component. There are allies who very much rely on the United States' nuclear assurances. 확장 억제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술 및 전략 핵 대응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확장 억제가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발에 눈을 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도 늘고 있다며 당면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로의 회기 정책에도 관여한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중부군 사령관 출신으로 야전 경험이 좀 더 많은 만큼 힉스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국방부 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안보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게임스톱 사태에 정치권이 본격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무료 증권앱 로빈후드의 블레드 네티브 최고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게임스톱 등 일부 주식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주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폭등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해당 주식 거래를 제한해 개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해당 종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게임스톱 공매도 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본 해치펀드들을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은 이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로빈후드의 거래 제한과 관련해 지난주 제기된 최소 18건의 소송에서 회사 측이 강제 조정 절차를 추진한 데 대해 로빈후드의 거래 제한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법정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런 의원의 서한은 로빈후드가 게임스톱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 한도를 100주로 늘린 날 공개된 것입니다. 전날까지 로빈후드는 1인당 4주 이하만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로빈후드는 게임스톱 등 일부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져 금융당국에 예치해야 하는 주식 증거금이 급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연방수사국 FBI 요원 2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남부 플로리다 선라이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FBI 요원들은 아동 포르노와 아동 대상 강력범죄를 포함한 사건에서 연방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수색영장은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오전 6시쯤 4발의 총성이 들렸고 2분쯤 지난 뒤 또다시 5발 이상의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진압복을 입은 특수기동대가 모습을 나타냈고 이들이 아파트 주변으로 움직이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FBI 요원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숨진 2명은 모두 FBI에서 아동 관련 범죄를 다루는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나머지 1명은 입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로 반입된 중국발 소포 두 꾸러미에서 대량의 위조 지폐가 나와 세관이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 처리 시설에서 총 13만 6천 달러 상당의 위조 지폐를 확인하고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비밀수사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2개의 소포가 지난달 말 중국에서 한 인물에 의해 발송됐으며 세관 검사 과정에서 위조 지폐가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포에서는 100달러권 957장과 50달러권 44장 등 총 97,900달러 상당의 위패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소포에는 100달러짜리 위패 384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총 13만 6,300달러 상당의 금액입니다. 소포 한 꾸러미는 미시간주 5번 힐스, 다른 꾸러미는 미주리주 인디펜던스가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들 위조 지폐가 소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통화 복제는 미국 연방법에 저촉된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군부가 쿠데타 이후 추진 중인 총선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인 유엔 주재 영국 대사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했습니다. The UK condemns the military coup and the detention of democratically elected members of the civilian government, including the state councillor and the president, as well as civil society figures.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쿠데타 군부가 추진 중인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것은 정당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따라
정당한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에 권력을 되돌리라며 쿠데타를 규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치 등 정부 요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성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National Assembly be reconvened, respecting the results of the November 2020 general election. 합의된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15개 의사국의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의 호의적인 중국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LA시 의회가 한시적으로 그로서리 직원들에게 시간당 $5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LA시 의회가 2일 그로서리를 비롯한 약국 리테일 매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한시적으로 기존 시급의 시간당 $5를 추가 지급하는 긴급 조례안 마련에 들어가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가 추진하고 나선 이번 영웅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거나 1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그로서리 매장과 대형 약국 매장에서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에 한해 120일간 지급됩니다. 이번 영웅수당 지급 조례안 마련을 제안한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과 폴 코르테즈 의원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로서리 종업원들의 코로나 양성 판정이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들은 일터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LA 시내 2천만 명의 그로서리 종업원들이 추가로 시급이 $5가 더 늘어납니다. 만장일치로 조례안 작성을 승인함에 따라 시 검찰은 시의회에 영웅수당 지급이 로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조례안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의회가 그로서리 종업원들의 희생을 높게 평가하며 추가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자 일부에서는 영웅수당 지급이 마켓 업주에 너무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벨리산업과 상업협회의 스튜어트 왈트만 회장은 추가 수당 지급보다는 그로서리 종업원 같은 필수 산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롱비치시의 경우 지난달 그로서리 종업원들에게 기존의 시급에서 시간당 $4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크로거 그로서리 체인은 롱비치시의 라이프와 푸드포레스 2개 지점을 폐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주령 6,000개의 그로서리 매장들이 소속돼 있는 가주 그로서리 협회는 지난달 연방법원에 롱비치시의 영웅수당 지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심리는 오는 19일에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차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차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절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H마트가 고객 여러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따끈한 국물 어떠신가요? 파란의 훈연 멸치와 해통령 해물 다시팩으로 간편하게 육수를, 해오름 냉동 우동과 그 집 만두 왕교자를 넣어 든든한 한 끼 식사 간단하게 준비해보세요. 비타민C 가득 씨 없는 레몬, 빅사이즈 네이버런지 클레멘타인, 한라봉 박스부터 산의 고기라 불리는 느타리 버섯까지 가까운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일부 품목은 일요일까지 한정 판매되오니 서두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이란 정부에 납포됐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오의 선원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한국인 선장 한 명은 선박과 함께 이란에 계속 남게 됐는데 한국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해양 오염을 이유로 이란 정부에 억류돼 왔던 한국케미오 선원 19명에게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4일 메탄올 등을 싣고 페르시아만을 지나다 납포된 지 29일 만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이란이 주장하는 해양 오염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현지에 남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인 선장의 조속한 석방과 선박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풀려난 한국인 선원들은 테헤란으로 이동한 뒤 귀국하게 됩니다. 함께 석방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선원들도 귀국 의사 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란 정부의 선박 납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결 자금에 대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추진하고 미국과 협의할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이란을 설득해 왔습니다. 동결 자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재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의식한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재차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0분간 이어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마지막 주제는 여야가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중요 정보도 보고받았었다며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지도부의 주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라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낡은 부품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라며 의혹을 풀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고, 그런 야당의 당연한 합리적 문제 제기와 의심을 선을 넘었다 그러고 형사 책임을 묻겠다 하고 과민 반응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요. 제1야당에 대한 겁박, 오히려 국민 모독이라는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거짓 주장, 부품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을 둘러싼 의혹은 향후 국정운영과 대북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야 모두 강경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회 시작부터 갈등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오는 4월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북한 원전 추진 논란 속에 북한에 건넨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USB에 담긴 건 경제협력 구상이고 똑같은 내용이 미국에도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공됐다는 USB.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핵심 역할을 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 개괄적 내용을 밝혔습니다.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이렇게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 재원이라는 겁니다. 협력 방안에는 전력 분야도 있었지만 원전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후된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재보수 사업, 이런 아주 매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또 현재로선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국제규범을 들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 단계일 때 제재 해제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 양자 원자력 협정 같은 여러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 후보자는 같은 내용을 판문점 회담 직후에 존 볼튼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직접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의 경협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의 자리였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 미국이 충분히 수긍을 했고, 정 후보자는 USB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관행이나 현재 남북 관계를 볼 때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범경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부 견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학교수의 자문을 받아가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이어갔는데 맞불 작전으로 내놓았던 대법원장 탄핵안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법관이라도 위헌적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하는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혼란만 조장하는 이 뜬금포 릴레이 멈춰주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법학 전문가까지 불러 정치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익 없는 탄핵이라며 유물 정치라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해 되받았습니다. 아무 실익도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맞불로 내놓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이전 투구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똑같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일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그런 맞불 대응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관 탄핵안은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겠지만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다투는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한국 최고 맛집 정성의 동해 막국수 LA 직영점과 함께하는 홈파티. 감칠맛이 폭발하는 막국수에 쫀득한 감자전과 메밀전, 푸짐한 닭갈비에 고구마 떡, 우동사리를 넣고 소주 한잔 캬. 오늘은 동해 막국수에서 투고해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자고. 계절 별미 감자 옹심이와 닭칼국수, 닭튀김도 별미라니까. 웨스턴 일가와 베버리 사이 정성이의 동해 막국수 투고와 딜리버리 환영합니다. 323-465-1521 323-465-1521.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됨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드디어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은 삼겹살을, 아이는 스시를, 난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스시앤 BBQ가 있잖아. 넓고 쾌적한 패티오에 스시앤 BBQ.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스시앤 BBQ 페리오에서 얼류캔이 23불 95에 스시와 고기를 무제한으로. 페리오에서 엣지 있게 맘껏 푸짐하게 윌셔와 샌앤드루스 구 최간의 자리. 건물 뒤 넓은 무료 파킹랏을 이용하세요. 스시앤 BBQ 213-322-2350 322-2350.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과열에 대한 우려가 경감된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75.57포인트, 1.57% 상승한 3687.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2.45포인트, 1.39% 상승한 3826.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9.38포인트, 1.56% 오른 13,612.7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 주가 동향과 주요 기업 실적, 미국 부양책 추진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집결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을 위협한 이른바 게임스톱 현상의 열기가 사그라드는 양상입니다. 게임스톱의 주가는 전일 30% 넘게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약 60% 추락했습니다. 영화관 체인 AMC의 주가도 41% 이상 폭락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다른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를 주도한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급등한 국제 은값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은 전날보다 온스당
10.3% 급락한 26.40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9% 이상 급등해 2013년 2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지 하루 만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토론방인 월스트리트 배츠를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 은행들과 정부가 은 시세를 누르고 있다며 은 관련 상품을 집중 매수하자는 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도 이날 온스당 1.6% 급락한 1,833.40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3% 오른 54.7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올해 3분기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CEO는 앤디 제시 아마존 웹서비스 최고 경영자가 맡고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조스는 지난 30년 동안 아마존을 경영했으며 인터넷 도서 판매로 시작해 현재는 최대 온라인 판매 업체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덜 추운 날씨 보이는 가운데 수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8, 9도가량 떨어져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보이다가 주말에는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좀 더 포근한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4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6도, 4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1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한국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3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17도입니다.